안녕하세요, 부산 파충샵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에 진행할 콘텐츠는 레오파드 개코 에그 바인딩, 레오파드 개코 에그 바인딩 편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에그 바인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좋은 이슈도 아니니까 이번 영상 같은 경우 저의 일단 개인적인 사견, 그 다음에 제가 좀 겪어보면서 이제 느껴진 팁, 이런 걸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에그 바인딩이다 라를 확실하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에그 바인딩이면 이제 주저없이 병원을 가야 된다 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레오파드 개코도 일단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에그 바인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브리더 할 때부터 이제 에그 바인딩 아닌가요? 또는 에그 바인딩인 것 같아요? 하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일단 레오파드 개코의 산란하는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보면, 레오파드 개코는 보통 메이팅이 들어가면 이제 보통 한 달 또는 한 달 조금 지나서, 좀 빠른 친구들은 한 달 전에 막 3주 만에도 이렇게 산란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차 산란이 끝난 뒤에 2차 산란을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레오파드 개코의 이제 산란 사이클이 보통 잡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에그 바인딩은 사실 꼭 메이팅을 시켜서야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되거든요. 메이팅을 안 했는데도 에그 바인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에그 바인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를 꼭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에그 바인딩도 계속 방치한다면 예후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그 바인딩 말 그대로 알 막힘 현상을 말하는데, 배에 이제 알이 막힌다는 게, 알이 보통 처음 애들이 산란했을 때는 알이 굉장히 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경질화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알의 형태가 잡히는데, 근데 그 알에 대한 경질화가 이제 배 속에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산란하기도 전에 이제 배에서 경질화가 되면서 이 친구가 알을 좀 배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그까지 가는 게 에그 바인딩이고, 알이 경질화가 되고 부장기를 조금 압박하면서, 혈관 등을 압박하면서 장기 부종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혈류를 막아가지고 몸에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빨리 평가하고 예후가 안 좋으면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병원을 쭉 데려가는 거를 목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제 찍게 되는데, 자, 일단 케이스 안 일어났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안 좋게도 일단 에그 바인딩 케이스가 정말 오랜만에 또 났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메이팅을 따로 붙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에그 바인딩이 생성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리면, 이 친구인데 등뼈도 보이고 복부도 많이 부풀었고, 그 다음에 꼬리도 마른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에그 바인딩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상태면 괜찮지만 이제 에그 바인딩을 하면 보통 이제 거시까지도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복부에 압이 조금 차면서 이제 위장도 쪼이니까 아무래도 먹이 반응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게 오래되면 칼슘이나 영양학적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MBD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고, 이 친구도 탈피 껍질을 못 벗어가지고 사실 눈병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잡아둔 상태. 일단은 에그 바인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에그 바인딩 평가하는 방법인데, 일단 마른 꼬리,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복부 팽만, 그리고 의심할 때는 일단은 산란을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 반 또는 이제 2달까지도 산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안 먹고 복부에 장이 이렇게 압박되니까 변이 나오는 것부터가 달라요. 일단 정상적인 변은 배출이 안 되고, 원충 감염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비슷하게 녹색 변이 나오거든요. 담즙도 섞이고 위장 밸런스도 망가져서 조금 나오는 변인데, 원충 감염 변은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조금 남겨놓을 건데, 원충 감염 살짝 미역 또는 해초 같은 느낌으로 초록색 좀 발려지는 느낌의 그런 변이 배출이 되고, 이제 슬러그 같은 재질인데, 이제 에그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인데 좀 끈적한 거품도 있고, 그렇게 변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 그리고 에그 바인딩의 예후는 2달 정도쯤에서 평가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 그전에는 무조건 병원 방문해가지고 이제 조금 처치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 사람이랑 다르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없으니까 만약에 진료를 보러 갔다 그렇게 하면서 병원 진료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이 친구들의 에그 바인딩인지 평가, 그거를 마침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병원으로 뛰어가시고요. 그리고 방법 중에서도 있다면 있긴 있는데, 병원에서 처치하는 그런 바늘 감압술 같은 거를 조금 진행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 파충류샵에도 일단 뭐 눈병 그다음에 탈피 부전 이런 거는 저희가 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레오파드 개코를 많이 키워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사고 같은 경우인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씩 뭐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근데 바인딩 같은 경우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집에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야매로 시술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집에서는 이 친구들을 채광으로 일단 바늘을 들어 넣어가면서 시술이 필요하면 말 그대로 멸균적인 상황도 필요하고 왜냐면 채광에 이제 주사위 같은 것도 밀어 넣으면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감염에 대한 케이스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된 전문적인 시설 장비가 없는 게 사실 집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공간이 이제 뭐 병원이고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들은 전문적으로 하시고 멸균법도 지키시고 이제 이 친구들의 예후에 조금 좋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니까 이럴 때는 꼭 병원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게 좋다. 그리고 흔히 뭐 인터넷에서 있는 그런 방법들 사실 그런 거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조금 겪어보지도 못한 영역이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꼭 따라하지 말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래도 혹시나 일단은 뭐 24시간 하는 병원이 없으니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혹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일단 직접 겪어보고 해낸 케이스긴 한데 예전에 그 핀토 라인에 이제 암컷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메이팅을 붙이지 않았고 31g 아직 성장도 전에 갑자기 에그 바인딩이 왔어. 그때도 이제 뭐 초보자 시절에 뭐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저도 막 구글링 서치도 해보고 했었는데 바닥면을 전체적으로 에코호스를 까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그때는 제가 이제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뭐 바닥 전체를 에코호스로 깔아보고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근데 설마 될까 했었는데 마법같이 진짜 딱 2달 조금 지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레오파드 개코는 뒤집으면 사실 알이 막 잡히기도 하지만 눈에 바로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 친구들 백가죽 자체가 사실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보이기도 하는데 확실히 만져보니까 좀 경지라도 조금 느껴지고 네 그래서 되겠나 했었는데 진짜 마법처럼 에코스를 터브 전체 반만 깔아줬었는데 알이 그 또 묻지도 않고 위에 딱 이렇게 산란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잠시 시도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해볼만하구나 해볼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계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도전해봐라.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병원 가기 전에 이제 임시적으로 하는 방향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인딩 왔을 때는 이 친구들 생명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처치를 해서 무조건 이제 알에 대한 제거 그리고 어설프게 아시는데 막 물어보시고 주사바늘 막 쑤셔보는 사람들 계신데 이게 그렇게 처치하면서 사실 그 기전 자체가 그렇잖아요. 메커니즘이 채광에서 주사기를 주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있는 슬러거를 뽑아서 그다음에 이제 연해진 알껍질이 이 친구들이 배출을 한다. 슬러거를 포함해서 이런 적용 기전인데 근데 어설프게 찌르면 당연히 맞잖아요. 사실 알을 정확하게 어떻게 엑스레이나 이런 거 장비 없이 찔러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 장기를 안 망가뜨리고 혈관이나 그런 걸 안 찌르고 정확하게 멸균법 감염법 안 지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따라하지 마시라고 제가 꼭 강요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에코스라도 일단 깔아주시면서 버티고 이제 병원 진료 시간이 가능할 때 최대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 친구 예후를 조금 지켜줘라 라는 뜻이고 제가 그래서 이 친구도 아까 전에 레오파드 개코 특징상 잘 보인다 했잖아요. 그거를 예시를 잠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이시면 보이시죠? 이게 보통 산란한 친구들인데 만져보면 이 친구 좀 힘들어해요. 지금 사실 알에 대한 경우가 조금 이렇게 단단하고 그 다음 경지라가 지금 심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주사바늘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찔러버리면 앞으로 나올 난포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준다고 수의사 선생님한테 답변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설프게는 절대 도전하지 마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 지금 곧 이제 주말이 와가지고 저희가 발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버텨주고 그 다음에 병원 진료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바로 진료 보러 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조금 시술이나 그런 거에 대한 후기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나중에 올릴 거고 그래서 에그 바인딩에서 제가 꼭 중요하다고 한 거 일단 에그 바인딩 평가하는 거 일단 이 점만 기억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이제 부산 파충류샵 이제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드릴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